결혼 페널티, 특공 및 대출 요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나온 말인데요. 최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한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엔 정말 어디서나 인구 감소 이야기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 대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저출생 기조와 인구 감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 그리고 양육과 함께 가장 큰 숙제로 주거 문제를 꼽았습니다. 결혼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야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과 함께 나온 대책이면 상당히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과 비교하면 어떤 지원 방식이나 범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출산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의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고요. 또 신혼부부 특공에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도 원래 계획인 7만 가구보다 5만 가구 이상 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도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결혼 페널티라고 지적받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거 관련 대출에서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이 소득 요건이 너무 낮다 보니까 혼인신고나 결혼을 미루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대한 소득 기준도 2배 가까이 늘렸는데요.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소득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 가정도 이런 저리 대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언뜻 봐서는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고소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게 이게 어떻게 저출생 해소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1주택자로 보기로 했거든요. 이건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시도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아니면 유주택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진짜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겠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주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 내 집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정책에 이 대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 포함되는 경우는 특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출을 했을 때 그 청년들한테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집을 가질 수준은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네, 정부가 되레 이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청약이나 대출을 늘려주기보다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 청년에게 더 저렴하게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건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책에 가까워 보인다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다 꺼내놓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주거 안정 대책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